대선에 출마할 경우 내분과 여자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생각하세요? 18대 대선을 흔들었던 안철수 불출마 종용, 협박 논란. 중심에 선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 정준길, 금태섭, 자칭 중마고우들은 사적인 대화였다. 의도된 저격이다. 여론전을 펼치며 치킨 게임으로 맞섰는데 2003년 차떼기 대선 자금 불법 모금 수사 때 한나라당의 충성 말고 사회 물결에 동참해라 발언. 검사직 해임 위기까지 맞았던 그가 격세지감. 안철수 저격수란 씁쓸한 노명을 지고 다시 등장한 이유는 정준길 변호사가 보는 안철수 새정치 제2라운드. 들어보자. 네, 안철수 전 교수의 등장이 전국을 연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철수 저격수로 불리는 정준길 변호사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앞선 소개가 마음에 듭니까? 안철수 저격수. 글쎄요. 제가 안철수 교수 저격한 적 없고요. 네. 예. 오히려 제가 그 긴급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저격을 당한 것 같습니다. 저격을 당했습니까? 예, 네. 공보위원 공식적으로 임명된 지 3, 4일 만에 네.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본인 설명으로 조금만 들을까요? 이미 과거에 언론 등을 통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목적이 네. 그걸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네. 좀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은데 네. 금정지교와 같은 그런 신조어를 만들어 금정지교, 금태섭, 정준길 간의 알고 친구 계시는군요. 사이냐, 예. 적이냐 하는 그런 얘기죠. 국민들이 정치에 더 혐오감을 갖는 계기가 된 부분이 있어서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국민들께 깊이 사과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안철수 전 교수와 변호사 간에 또 네. 금태섭 변호사와 정준길 변호사 간에 네. 자, 인연이라면 인연이고 악연이라면 악연인데 네. 자, 이 인연이 맺어진 것 택시 아니었는데 당시 금태섭 변호사와의 통화를 들었다는 택시기사의 당시의 증언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안철수 씨가 대전에 나오면 또 죽는다. 네. 안 원장 그 비리를 알고 있다. 예. 30대 여성과 최근에 다시 만났다는 사실과 예. 뇌물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다. 예. 친구 간의 대화라고 생각은 전혀 안 했고요. 예. 어찌됐든 비리를 폭로하겠다. 예. 나오면 죽는다는 말을 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상적인 대화라고 생각을 하고 예. 도대체 저분이 어떤 사람인데 누구한테 네. 자, 이 녹취록의 핵심은 안철수 전 교수가 후보로 나오면 죽는다, 다 죽는다. 그것을 분명하게 안 전 후보한테 전하라. 이게 핵심인데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선 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저는 친구인 금태섭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국민, 대언론의 이야기란 거는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마다 이 사건을 보는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금태섭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참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뭐였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며칠 전에 우리 새누리당 당협위원장들이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금태섭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안철수 교수님께서 그 원외 당협위원장 워크숍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네. 안 교수님께도 좋고 또 국민들이 바라볼 때도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냐. 네. 그런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전화를 했던 이유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제가 기자분들을 통해서 들은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걸 협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뭐 받아들이는 입장과 하는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 예. 이후에 좀 뭐 만나신 적이나 뭐 있으십니까? 근데 오히려 예. 세상이 저랑 금태섭 변호사의 화해를 좀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서로 이제 각자의 진영에 있고 입장이 있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을 하기가 어려운데 좀 조용해지고 또 좀 시간이 지나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뭐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네. 자, 안철수 교수가 귀국하니까 또 네. 세상이 정종길 변호사를 다시 부르는 것 같아요. 아, 예. 방송에도 자꾸 나오시고. 예. 자, 네, 참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제 입장에서는 작년에 그 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참 고초를 많이 겪고 예. 또 힘이 많이 들었었는데 또 그 일 때문에 안 교수님이 오시니까 저를 정말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안 교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예. 네. 자, 안철수 전 교수가 어제 귀국해서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네. 자, 오늘 첫 공식 행보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는데 네. 거기 방명록에 네, 더 낮은 자세로 다시 시작하겠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네,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도 똑같이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을 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네, 네. 자, 어떤 변화가 느껴집니까? 저는 이번 4월 총선 출마 소식을 듣고 좀 안철수 교수가 변했다 이런 생각이 변했다.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회창 총재께서 3번에 걸쳐서 대통령 출마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2번 탈락하신 이후 떨어지신 이후에 그다음에 자유선진당으로 이제 출마를 하셨었는데 당시에 그분을 옆에서 본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저런 자세로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대선에 임했다고 하면 아마 이기셨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동안 우리 안철수 교수님 장점도 많으시지만 네. 정치인으로서 뭐 단점을 굳이 얘기를 하자고 하면 네. 너무 좀 고공에 계신 것 같고 또 말씀도 좀 모호하신 부분이 있고 네. 또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머뭇거리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서 예. 안타까워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출마를 선언하시고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제대로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전 교수에게 실망한 지지자들이 참 많거든요. 안타까워하신 분들이 예, 많으시겠죠. 안타까워하는 예, 예. 분들이 많아서 그런 예. 애매모호하고 확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그럼 이런 바뀐 부분이 안철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개인적으로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국격은 높아졌는데 그런데 국민들의 삶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고 그런 문제를 정치권에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면에서 안철수 교수께서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하고 그렇기 있죠. 때문에 안철수 현상이 벌어진 건데 다만 안철수 현상이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과연 그게 그럼 개인 안철수를 지지하는 것이냐? 네.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을 지지하는 것이냐 개인 안철수를 지지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여망의 파도 위에 안철수 교수님께서 계속 서 계시면 네. 그것은 안철수 신드롬으로 계속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에 그런 국민의 여망을 놓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신을 지지하는 분들이 당신 자체를 지지하는 거라고 잘못 판단해 버리시는 순간에는 뭐 더 이상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바로 이 단계에서도 판단이 가능합니까? 이 단계에서는 좀 어렵지 어렵습니까? 않습니까? 다만 이번에 안철수 교수님께서 출마를 선언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대선에서 안 교수님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좀 다른 얘기지만 만약에 안철수 교수님께서 처음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실 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배를 부숴버리고 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마이웨이 자신의 길을 만약에 갔다고 하면 네. 그럼 제 생각에는 2등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랬다고 하면은 과연 현재의 정치판이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요번에 지금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와 관련해서 대치 사항들을 보면 국민들이 좀 구태를 다시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우리 여당에서 좀
더 너그러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꾸 이런 것을 대결 국면으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일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민주당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 민주당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냐 이거죠. 만약에 안철수 교수님이 2등을 하셨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는 아마 제 예상에는 야권에 상당히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뭐 지금 이제 신당 운운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지만 아마 이미 안철수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제2의 신당이 존재해서 뭐 지금 안 교수님이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소통하고 상생하고 그리고 실용주의적인 그런 정치를 하시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정부 조직법 개편과 관계돼서 민주당이 보여주는 저런 행태는 안 보였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자, 하고 그럼 안철수 교수 정말 새 정치의 모델 안철수 신드롬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느냐 이거 좀 분석해 보겠는데 예, 우선 어제 귀국 기자회견에서 높은 정치 대신에 낮은 정치를 하겠다. 예. 그리고 본인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겠다. 네, 네. 뭐 이런 변화, 이런 변화를 보였는데 근데 이제 일각에서 당장 노원병에 출마를 선언하는 것 자체, 네, 네. 그 자체가 안철수의 새 정치를 말하는 것이냐 이런 예, 논란이 예.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래서 이미 당신 스스로 나는 노원병을 출마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논의가 되는 단계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는 다른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저는 이제 그다지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다만 본인이 이제 노원병 출마를 새 정치의 시작이다. 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새정치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영도 출마 관계된 얘기지 않습니까? 예, 부산 부산 영도. 영도. 근데 네. 이런 발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서 서울에서 출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거 영도를 지역주의라고 규정하고 근데 서울을 민심이 민심의 바로미터. 집합된 바로미터 예. 이런 규정도 일반인이 다 공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제 사견이긴 합니다만은 새정치가 근본적으로 바꾸고 혁파해야 될 내용 중에 저는 지역주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문제는 저는 새정치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쪽은 지역주의의 문제니까 서울에서 출마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네. 좀 더 깊이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으신가 싶고요. 예. 제 생각에는. 그래서 또 이런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지역주의 문제는 문재인 후보한테 해결하라. 문재인 의원님한테 네. 해결하고 나는 서울에 온다 이렇게 했는데 그 좀 어려운 일은 문재인 우리 의원님께 맡기고 네. 좀 쉬운 일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는 좀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네. 바로 그것. 그러니까 왜 지난번 노회찬 전 의원이 이제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로 생긴 재선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야권 우세가 점쳐지는 곳이고 네, 네. 그곳에 왜 하필이면 네. 본인의 정치 복귀에 첫 발을 디뎠을까? 예. 뭐 이런 논란. 특히 야당으로부터 이런 비판을 받는 거 굉장히 좀 타격이 큰 거 아닙니까? 안철수 교수한테. 뭐 제가 안철수 교수님을 위해서 변명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네. 정치인이 사실은 먼 길을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되시기 위해서.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명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실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현실 정치적 판단이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영도도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과거의 어떤 선거 결과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파악해 본 결과 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서울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꼭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이제 본인의 당선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한 결정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거를 비난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솔직히 국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네. 오히려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 이거는 좀 지켜볼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스타일 네. 이거는 83일간의 미국 생활 이후에 돌아왔는데 네. 그 부분은 변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4월 보선 출마 선언 자체가 안철수 교수님이 스스로 국민들 앞에 변하겠다 네. 라는 선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예상되어지는 좋은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길을 나서신 거니까 네. 관심을 갖고 비판의 시각으로 또는 애정의 시각을 가지고 그분이 과연 그런 대통령이 되실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지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일부 생각은 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애매모호하고 아니, 여전히 간을 보고 네, 있고 그 중요한 예. 보궐선거 출마 자체도 본인이 하지 않았잖아요. 직권을 통해서. 네. 그건 엄청난 어떤 자기 정치적 운명을 건 선언인데 네. 그걸 미리 간 보듯이 네. 미국에 있으면서 예, 예. 마치 원격 조정하듯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그 중요한 결정을 예. 선언하게 만든 것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민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한다는 사실을 저는 안 교수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는 사람이 이제 변화할 때 마음 같아서는 완전히 쉽게 빨리 변했으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변화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네. 하여튼 변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적을 하니까 네. 향후에는 그런 모습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 얘기를 했어요. 네. 미국에서 링컨 네. 그리고 레미제러블을 감명 깊게 봤다. 자, 안철 교수의 어떤 말, 행보 하나하나가 우리가 볼 땐 상당히 치밀하게 어떤 계산된 행보라고 보는데 이 영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영화 얘기야 뭐 신문지상에서 뭐 많이 얘기를 한 거고 하니까 뭐 제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건 그렇고요. 그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말씀을 많이 하셨죠. 네. 저도 링컨 대통령에 관한 여러 책들을 많이 봤는데 책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의 링컨에 대해서만 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날 노예제도 통과와 관계된 그 과정에 관한 영화라는 설명을 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그 우리 링컨이 가장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남부군의 대장이었던 영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거의 뭐 반란죄인데 그런데 용서해 줬죠. 사면해 줬죠. 네. 왜? 통합을 위해서.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향후에 그 단순히 말로서가 아니라 정말 네. 링컨을 담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신다면 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용의가 있습니다. 뭐 그게 본인에 대한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부 이제 언론에서는 예.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때린 것이다. 지금 소통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새로운 정치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소통의 정치다. 예. 그죠? 그다음에 실용 정치다. 그다음에 통합의 정치다.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좀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정치라는 어떤 이슈나 네. 또는 새로운 정치가 가지는 소통과 화합과 또는 실용이란 개념들은 네. 뭐 죄송합니다만은 이건 안철수 교수의 개인의 특허는 아니잖아요. 그건 네. 시대 정신이거든요. 예. 그 마찬가지로 안철수 교수뿐만 아니라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하도로 참고 있죠. 네. 거기다 한 두 가지 정도 더 말씀하시죠. 안보 문제랑 네. 그다음에 법치 문제, 네. 공평과 관련된 법치 문제 이런 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건 국민의 요구니까 누구라도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누가 실제로 말뿐만이 아니라 그걸 제대로 실행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가 그게 더 중요한 알겠습니다. 거겠죠. 자, 노원병 출마를 얘기했는데 이제 정치공학적 접근을 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야권 연대라든가 단일화는 지금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네. 자, 이렇다면은 이런 구도라면 네. 새누리당도 좀 해볼 만한 것 아닌가요? 근데 저는 정치가 이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참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시대에는 속칭 말하는 파레토 법칙 같이 20대 80의 어떤 사회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양당제 중에 누구를 택한 건가 하는 이런 것이 익숙했던 데 반해서 지금 롱테일 법칙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안철수 교수가 당시에 사퇴하기 전까지 보면 그 지지도를 보면은 전체 중에 한 95% 가까운 숫자가 후보를 정했어요. 네. 그거는 뭘 말하냐면 사람들마다 정치적 성향들이 다르고 지지도가 다른데 좋은 후보들이 있으니까는 자기 성향을 제대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이것을 뭐 정치공학을 떠나서 정말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어떤 정치가 되고 국회의원을 뽑으려고 하면 저는 다양한 후보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인위적으로 그것을 단일하고 이런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이제 안철수 교수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느냐를 좀 직접적으로 묻는다. 여론조사 네. 결과 보셨죠, 다. 네. 오늘 네. 아침에 나왔는데 물론 이제 후보를 새누리당 후보보다
한 5% 내지 6% 정도 더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저는 반의 희망과 반의 절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의 희망이라는 것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일단 그 1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밴드웨건 효과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1위 하는 사람을 많이 지지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초미의 관심이니까 계속 언론에 뜰 거고 네. 또 아마 안철수 교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선거에 많이 참여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희망이라고 보고 절망은 뭐냐? 보궐선거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나 투표율이 제고될지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회의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 조직을 중심으로 한 정당 후보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당이 없는 안 교수는 바람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면에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노원병 출마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할 때 생각보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많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표의 확장성 부분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민주당이나 그 진보정의당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보정의당 같은 입장에서는 아무튼 삼성 엑스파일과 관계돼서 노회찬 의원이 네. 그러니까 의원직을 잃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후보 끝까지 갈 것 같거든요. 네. 민주당은 정말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후보를 양보를 해버리면 제 생각에는 아마 안 교수님이 당선되시고 나면 아마 빅뱅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럼 10월 전에 아마 안철수 신당이 뜨고 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계신 다수의 의원들이 그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많고 예. 또 뭐 여론조사 보면은 호남 지역까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거의 형해화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 그러니까 출마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출마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당 아닙니까? 뭐 아까 제가 앞에 좀 과오도 얘기를 했지만 역사 속에서 민주당이 가져온 나름대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역할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흡수되는 방식으로 무장해제 당하는 것들은 정말 민주당을 또 지지하는 분들이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전에 새누리당 공보위원 시절 전 공보위원이 전 예. 공보위원 예, 예. 그때 이제 금태섭 변호사와의 그 전화 사건이 났는데 지금도 새누리당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광진을 당협위원장입니다. 아, 예. 그럼 앞으로 안철수에 계속해서 저격수가 되겠다. 이건 뭐 사양하십니까? 앞으로 계속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저격을 당했고요. 근데 이제 저는 발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오늘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 사실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오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는 일방적으로 안 교수를 공격할 거라고 아마 예상하신 분도 계시지만 예. 미래의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는 그런 모습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잘하시는 부분은 칭찬하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지적을 하고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